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힘차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 증시 큐 여보세요.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재현 멘토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자,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오늘도 큰 폭의 상승을 조금 예상해 볼 수 있었나. 그러나 결국은 또 시장이 밀리고 말았어요. 시장 갭을 좀 많이 띄운 쪽에서 다시 음봉으로 마감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약세장을 좀 크게 벗어나지는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장 뭐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 좀 해주시고 내일장까지 좀 짚어주시죠. 예, 금요일 갭상승 출발했었죠. 미국 시장이 좀 상승 마무리가 좀 됐었고요. 야간 시장까지도 0.7% 가까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상승 출발했는데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들, 이 불확실성이 좀 상당히 존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3거래일째 연속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은 다소 좀 축소가 됐었지만 여전히 매도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반대로 이제 기관 쪽과 개인 쪽에서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어느 정도 반등은 좀 마무리가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은 지속이 될 것입니다. 일단 내일 이 향후에 대한 대응 부분도 일단 지속 불확실성은 지속이 될 것이지만 일단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반등의 목표치는 크게 잡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느 정도 바닥 다지는 그런 구간들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오는 목표치는 대충 잡아보면 약 1930포인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리대까지를 봐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지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함께 움직여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하락 마무리를 졌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탄력이 잃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삼성전자가 바닥이 나와서 상승을 해주는지 여부를 필히 체크를 해야 되고 외국인들 수급까지도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오늘 상당히 좀 변동이 컸습니다. 오장에. 예. 오늘 시장의 흐름하고 이제 향후 전략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그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 509포인트 밑으로는 안심구가에다 조금 접근을 하셔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스닥 시장이 오후들이 굉장히 변동폭이 컸습니다. 셀트리온의 지금 서정진 회장에 대한 검찰 소식, 검찰에서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소식, 루머죠, 결국은. 지금 루머가 돌면서 시장이 낙폭을 좀 키웠고,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테마군들을 형성했던 3D 프린터 업종들, 그리고 해저 터널 관련된 업황군들이 굉장히 오늘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약세장에서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들이 지금 극명하게 좀 드러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변동폭이 확대되는 그런 구간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이제 리스크 관리대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스크 관리대 자리에서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는가 하면, 변동폭이 큰, 종목보다는 성장성 위주의 종목으로 압축을 하시는 전략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금 변동폭이 크다 할지라도, 실적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성장성이 뚜렷한 종목군들로 좀 종목 집중하는 전략 쓰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막 장이 좀 불안하니까 많이들 불안해하고 계세요. 근데, 2월장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지만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리스크가 바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과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대북 리스크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대에서는 오히려, 조금 변동성, 즉, 내일이 이제 변곡점으로 보이는 자리인데요. 이 변곡점 자리에서, 즉, 시장이 가더라도요, 한 번에 올려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같이 왜 장이 밀렸느냐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 본다면 시장이 낙폭을 키웠어요. 그러다가 장을 들 때쯤 이제 상승이 온다라고 생각할 때쯤 이 폭을 한 번 더 즉 눌려줘야만 쉽게 빠져나가죠,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이제 그때부터 장을 쉽게 또 들어올리는 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은 눌려주는 장이라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쯤에서 접근하는 전략은 어떻느냐? 굉장히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은
반드시 비정상적인 구간에서 빠르게 정상적인 구간으로 회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구간, 공포, 우리가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탐욕의 구간에서 매도하고 공포의 구간에서 매수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후자 쪽, 그 공포의 구간에서 매수하라는 쪽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전략적으로 대응을 잘 세우시고, 제가 2월장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뭐를 교체해야 되는 시기냐면 바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교체해야 되는 시기다. 그러니까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재편하고 교체해야 될지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반드시 힌트를 얻어가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은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도 없고 좋다고 볼 수도 없는 장이었습니다만, 개인분들이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장이었어요. 사실 체감은 상당히 좀 안 좋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갭상승 출발한 이후에 음봉으로 좀 맞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체감은 안 좋았는데, 결국은 상승 마감을 좀 했다라는 거, 반대로 코스닥은 좀 밀려 내렸었고요. 이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다, 즉 아쉬운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시청자분들께 강하게 얘기를 한번 드려보자고요. 지금 매수해야 될 자리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매도해야 될 자리입니까? 지금 매수는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이 좀 많이 밀려 내려오게 되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1900선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니까 언론에서는 1800까지 열어둬야 된다라는 얘기들 좀 많이 했었고요. 여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기본적 펀더멘탈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죠. PER 기준으로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자리대에서는 저점대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실적에 대한 개선 추이, 이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불확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일단 좀 지켜보는 그런 전략,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좀 나올 것이지만 상승 시도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 한마디 좀 더 보태드리자면, 시장은 분명히 다시 회귀합니다. 회귀하는데 이 회귀할 때 과연 어떤 종목군들이 먼저 빠르게 회귀해서 시장을 올려놓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는 포트를 재편해 나가면서 다음 상승 구간에서의 제대로 된 수익을 노려볼 만한 구간이다. 그 점을 명심하시길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시해드렸던 관심 종목 5선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5선, 코스닥 5선 보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자, 이제 저희 포트폴리오 봤는데요. 넥스턴 같은 경우는 오늘 한 6% 가까이 또 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종목 제시해드렸던 것들도 굉장히 시장 대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 잘 하시고요. 그 다음, 저희가 장안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이제 대안주, 계속 제시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대안주의 모습들 굉장히 정직하고 바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주 오늘도 관심을 가지시면서 채널 고정해 주시고 대안주의 힌트 잘 얻어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대안주를 또 낮추게 되면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벤트 고지 한번 해주시죠. 예, 정주행 멘토와 예비군 멘토의 멘토링 서비스 무료 이용권,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드리니까요.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고요. 혜택을 좀 누리시면서 이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 그리고 수익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그럼 대안주 6고개 중에 2고개를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죠. 예, 제가 첫 번째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중국 관련 내수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시죠. 두 번째, 이게 산화 정책을 완화했는 그 산화 정책이 완화가 되었죠, 중국에서. 네. 거기에 따른 수혜주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좀 압축이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좀 많이 맞추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전화번호하고 문자 고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입니다. 전화 주시면 빠르게 전화 상담 도와드리고, 문자 013-3366-0110번입니다. 자, 이쪽으로 여러분들 문자 상담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대안주 정답 맞추시고, 그 다음에 대안주에 거기에 대해서 재밌는 오답 해주시면 이벤트 당첨 기회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들 문자 참여해 주시고 전화 참여도 많이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이어가도록 하죠. 이제. 네, 종목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셜텍을 매수하셨네요. 오늘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합니다. 라고 좀 물어보셨는데요. 자, 크루셜텍도 금일 강보합세, 강한 상승의 흐름들 좀 보이다가 보합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갤럭시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았었습니다. 포인트를 보게 되면 과연 이게 턴어라운드 될 것이냐,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그 종목 크루셜텍 좀 관심이 있어서 이것저것 좀 알아보고는 있는데요. 아직까지 확실한 부분들은 좀 코멘트를 얻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난 후에 여전히 박스권역에 좀 갇히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박스권 하단 자리대죠. 만원대 초반 자리대까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승을 해주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즉 12,000원 자리대가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한 12,500원에서 13,000원 정도 때까지 상승을 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를 한 12,500원 정도 일단 잡아놓고 보자. 그리고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약 61선 자리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벌써 정답을 맞추신 분이 있네요. 8829님, 정답입니다. 8830님, 8829님, 8830님, 땡입니다. 자, 지금 바로 또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P 시스템, 자, 9,400원에, 비중 30%, 8812님 남겨주셨는데요. 들고 계세요. 일단은 좀 들고 계시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지금 삼성전자가 AMOLED 관련해서 수주에 대한 내용들, 그런 부분들이 곧 발표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는 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대강 지금 2월 한 중순쯤이 넘어서면 아마 그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부각될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비중 30%시면 조금 더 들고 가시라. 그리고 요거는 목표가를요, 1차 저항대까지는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1,000원대까지는 한번 보세요. 일단은 11,000원대까지 보시려고 그러면 지금은 꼭 어떻게 해야 된다? 홀딩하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AMOLED는 반드시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야 될, 즉 우리가 OLED에서 다음 구간은 바로 AMOLED 쪽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참고해 보신다면 이 종목은 지금은 홀딩하고 가신 전략이 맞습니다. 손절가 굳이 잡아드리지 않겠습니다. 9월 한 1월 중순 이후에 2월 중순 이후죠. 2월 중순 이후에 반드시 제 얘기가 맞는지 참고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토비스를 매수하셨네요. 5,56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토비스가 금일 큰 폭에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12%가 넘는 상승세를 좀 보였다가 윗꼬리를 길게 다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자, 대량의 거래가 터졌습니다. 대량 거래가 좀 터지면서 어느 정도 약 3% 정도 상승 마무리가 됐는데요.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으로 일단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면 이제는 이 자리대, 즉 금일 형성되어 있던 이 5,500원 자리대를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약세권역으로 좀 밀려내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자리대 약 5,500원 정도로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추세를 돌리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좀 오래 걸려 보입니다. 그러니까 금일 고점대죠. 약 한 6,100원 정도 이 자리대 다시
올라오게 되면 일단 좀 챙겨놓고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YG 엔터테인먼트 또 상담을 주셨네요. 6만원에 비중 20%고, 0276님. 저희가 YG엔터 이거 소개시켜드리고 나니 급등이 한번 나왔어요. 그때 분명하게 목표가 정해드린 것을 정확하게 터치하고 내려왔는데 왜 이걸 아직도 가지고 계신지. 지금 YG엔터는요, 지금 여러 가지 호재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의해서 지금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분명히 저희가 2월장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런 측면에서 밀리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어떤 기술적 분석상 지금 거의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고 일봉상으로 보시면 어디까지 다시 밀려 내려올 자리인가 하면 53,000원대 초반까지도 밀려 내려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YG엔터를 조금 비중을 축소하시라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 10%라도 정도 비중을 축소하시고 그 다음에 포트를 재편하는 구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손절선은요. 지금 이 구간, 즉 오늘 저점을 형성했던 55,000원을 깨게 되면 55,800원을 깨게 되면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빠져나오셔서 재매수 구간이 53,000원 초반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차라리 YG엔터 쪽을 보는 것보다는 포트를 재편하는 쪽으로 비중을 축소하시라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멜파스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일단 10,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비중 20% 매도 가격 부탁드립니다. 라고 좀 물어보셨어요. 자, 멜파스가, 물파스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좀 실적이 안 좋았었습니다. 실적이 좀 안 좋았었는데 올해 부분들을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가시화가 좀 되고 있죠. 작년 같은 경우죠. 그럼 올해는 이제 이익에 대한 규모가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터치스크린 모듈의 판매가 좀 급증을 했기 때문에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성공을 했습니다. 과연 이 추세를 이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주가는 지금 현재상은 바닥권역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조금 더 끌고 가보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권역 상단 부분 대로 좀 진입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조금 더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국에는 한 11,000원대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한 11,000원 정도 잡아놓고 대응해보자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웨어 1,500원에 비중 15%, 그 다음 8466님 남겨주셨는데요. 이 종목 오늘 왜 이렇게 빠질까요?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차트 보면서 좀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이 종목은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자 여기서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횡보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재반등을 한 것이 아니라 다시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인데, 자, 이거를 잘 한번 보세요. 여기서 빠질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자, 이 지지대, 즉, 제가 늘 이 프로그램에서 강조드렸던 부분이, 자, 강하게 저항대를 형성한 곳이, 그죠? 이 저항대를 뚫으면서 지지대가 돼버렸어요. 그럼 이 강한 지지대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또 쉽게 깨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살짝 올라오긴 했으나 결국은 이걸 무너뜨렸다는 것은 이것이 다시 이 선 11,000원 부근이 다시 강한 저항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이 지금 박스권, 지금 장기적인 어떻게 보면 박스권을 지금 이루고 있는 자리에서 하단 부분까지는 내려와 있어요. 근데 이 하단 부분을 뚫고 안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쯤 보유를 하셨다가 이 지금 박스권 상단인 부분 지금 12,000원대까지 보이는데요. 이 12,000원까지 보유를 한번 해보시거나 안 그러면 여기서 아예 종목을 잘라내시고 그 다음에 다른 포트폴리오로 재편하시는 게 옳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강조드리면서 얘기 드릴 테니까 요 9,400원대가 깨지면 그냥 종가상입니다. 9,400원 9,430원대인데요. 이것이 깨지면 그냥 빠져나오시는 전략 쓰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성광밴드를 매수하셨어요. 28,0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28,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지금 손실폭이 상당히 좀 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한 25% 이상은 손실이 나 계신데요.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저점에 대한 부분들이 없습니다. 사실 이 지금 자리대가 보게 된다라면 21,000원대인데 21,000원대 자리대를 다시 한번 이탈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손절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다면 손절가는 의미가 없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약 한 23,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릴게요. 23,000원 정도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지금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께 저희가 당부를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험관 지금 정확하게 맞춰드렸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1월장 중소형, 1월장에서 중소형주 랠리 있다. 523포인트까지 순항 랠리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그 부분 정확하게 맞춰드렸고, 523선에서 또 밀리는 자리, 즉, 1월장 후반에 리스크 있다. 실적 리스크, 2월장 리스크 대비해야 된다.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렸어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시청을 꾸준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띄엄띄엄 하시다 보면, 이쪽 얘기 저쪽 얘기 듣다 보면 결국은 여러분들만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시장은 정확한 포지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헷갈리시게 이 프로 저 프로를 시청하시는 것보다 꾸준히 한 프로를 시청하시라. 이 얘기 좀 당부드리면서 지금 정답자 지금 많이 왔는데요. 0101님 정답이시고 8830님 1130님 8824님 정답입니다. 자, 오답 보내주신 분도 많아요. 6782님, 0979님, 3080님, 6025님, 땡입니다. 자, 지금 많이 틀리고들 계세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6곡에, 세 번째 곡에, 네 번째 곡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곡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보기에는 먹거리가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 기업이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 즉, 먹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네 번째 바로 자회사가요. 0-7입니다. 0세에서 7세까지. 이 정도면 뭐 굉장히 큰 힌트가 되겠죠. 그렇죠.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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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예, KT 서브마린요. 예? KT 서브마린. 잘 안 들리거든요. 시청자분 목소리를 조금만 크게 해주시겠습니까? 여보세요? KT 서브마린요. KT 서브마린. 예. 예. 매수가는요? 5,490원 정도 되고요. 5,490원요? 예, 예. 예. 그 비중은 30% 정도 됩니다. 비중은 30%? 예, 예. 그럼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아니요. 예. 작년부터 들고 있었는데요. 예, 예. 이번에 얼마 전에 갭상승에서 이제 올라갈 때 불타기를 해서 제가 좀 비중을 실었어요. 예, 예. 근데 오늘 보니까 어제는 뭐 장이 밀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했지만 오늘은 6,350원 고점 돌파했다가 예. 밀려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예, 예. 아까 뉴스 보니까 뭐 등기 이사가 뭐 2,000주를 내려도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밀릴 것 같진 않은데. 예, 그 정도 내용으로 밀릴 내용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죠? 예. 오늘 왜 이렇게 빠졌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 예. 5일선이 오늘 좀 깨진 것 같은데. 예, 예. 그걸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지 한번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이 종목이 왜 올라왔는지는 알고 계시죠? 해저터널, 그렇죠. 예, 해저터널 관련해서잖아요. 그죠? 예. 예. 해저터널 관련해서 그 업황군들을 이루고 있던 종목군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 중에서 KT 서브마린은 대장주 역할을 했습니다. 그죠? 네. 예. 근데 이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이 오늘 6% 정도 빠졌다. 그러면 다른 종목군들은 굉장히 심하게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지금 해저터널 관련주 중에서도 이 KT 서브마린은 대장주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아랫꼬리를 좀 달고 다시 재반등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대를 불안해하시기보다는 이 비중을 조금 더 실으셨다면 지금은 오히려 들고 가셔야 된다. 손절하실 구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일봉이에요. 일봉인데 5이평선은 깨졌어요. 근데 5이평선 각도가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구간에서 하락 쪽으로 각도를 꺾느냐가 문제인데 그 각도를 꺾지는 못했고 정확하게 12평선 부근, 이 부분이 지지대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체크를 딱 이렇게 해보면 자 요게 전 부근에서는 강한 저항대였어요. 그죠?
강한 저항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요 부분이.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뚫고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이게 지지대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깨지 않는 한은 들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군을 대응하는 방법은, 즉 테마를 형성해서 올라오는 종목군을 대응하는 방법은 익절가를 자꾸 만드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예. 이거를 그냥 테마군은 한 번에 올랐다가 또 한 번에 각도를 한 번씩 죽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대로 대응하시다 보면 결국은 수익 구간보다 손절 구간에서 빠져나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손절대 가격대는 4,980원 정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오늘 종가가 5,350원이었잖아요. 시청자분, 예, 메모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여기 5,700원을 넘어가게 되면요, 예. 손절선은 5,500원까지 올려놓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요게 6,000원을 넘어가면 손절선을 5,800원대까지 올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신 전략이 맞아요. 예. 이 KT 서브마린이 지금 실적에 굉장히 받쳐줘서 올라온다기보다는 테마군을 형성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테마군을 형성해서 올라올 때는 반드시 손절가를 익절가로 만들어 놔서 어깨에 파시는 전략을 쓰시는 게 가장 유효합니다. 그 점 참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예. 이게 테마군들이 갑자기, 전화 받아오시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XTX인데요. STX요?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게 3,100원인데, 네. 30%고요. 비중은 30%요. 예. 이거 언제 사셨습니까? 얼마 안 됐는데 너무 빠져버리니까. 그죠? 얼마 안 되셨죠? 예. 서울경제TV 방송 안 보시죠? 보기는 보는데, 네. 제가 뭘 하면서 보니까 그래요. 그러셨구나. 네네. 자, 이 종목 궁금한 게 매도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끌고 가야 되는가 이게 고민이시죠? 예. 매도하세요. 그래요? 감자 소식 나온 건 알고 계시죠? 예. 자, 감자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럼 감자가 될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유상증자 분명히 할 겁니다. 왜냐면 감자를 하고 나서도 지금 완전 잠식 상태예요. 재무구조 완전 꽝입니다. 그래서 STX 그룹주들을 그렇게 보지 말라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예. 그럼 감자를 하고 난 이후에는 유상증자가 필히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감자를 언제 하는? 감자일이 지금 매매 거래 정지일이 3월 10일 정도가 될 겁니다. 네. 이 하한가를 기록을 했었죠? 네네. 그죠? 이 하한가 네. 기록했던 부분들이 감자를 결정하고 난 이후에 하한가로 계속적으로 밀린 겁니다. 예. 결국에는 지금 비중이 30%라 상당히 좀 속은 쓰리실 거예요. 속은 쓰리실 네. 건데 이거 여기서 결단 못 내리면 매도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잘라내시고 다른 종목분들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반등을 하면 잘라야 되나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땐 내일 그냥 매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다시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실적이 돌아서는 것들 보고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예, 지금도 정답, 오답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7682님, 0979님, 8501님, 3008님, 1326님, 5706님. 정답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도 오답을 보내시는 분이 계시네요. 7358님, 땡입니다. 이 정도까지 힌트 나가는데 오답 보내시는 분이 계시네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예. 점을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셀트리온요. 셀트리온요? 예. 이거 오늘 서정진 회장 검찰 루머가 돌았잖아요. 검찰 소식. 예. 얼마에 매수하셨는데요? 46,000원요. 46,000원에. 비중은요? 50%에. 예. 어머니, 이게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이거를 계속 들고 가야 되나 아니면은 내일이라도 저거를 매도를 해야 되나 궁금했어요. 예. 아이고.
그 어머니, 이거 프로그램, 저희 꾸준히 좀 시청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45,000원대 이거 익절가 터치했다고, 파셔야 된다고, 매도하셔야 된다고 그때 말씀 한번 드렸거든요. 근데, 네. 그걸 아마 못 보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 예. 근데, 지금 자리대를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루머입니다. 일단 확인된 바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냥 검찰에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정진 회장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미 3개월 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출국 조치 사항에 대해서 그 후속적인 어떤 대응 검찰에서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 시장의 루머가 돌면서 오늘 뺐어요. 근데 루머는 결국은 루머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연하게 이 종목을 들고 가시란 얘기는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셀트리온 여러 가지 호재거리는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낙폭을 키운다는 것은 결국은 그 호재가 작용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차트는 정보를 선점한 자들이 만들어 나가는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각도를 줄일 때는 그렇게 정보에 대한 부분, 즉 호재에 대한 부분이 명확치 않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무슨 얘기인지 예, 아시겠죠? 그래서 차트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45,500원대 이 부분이 어디서 자리되는가 하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 강하게 이 저항대를 뚫고 올라왔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요 저항대가 이 저항대를 뚫고 올라오면서 강한 상승이 있었고 그 자리까지 다시 반납을 한 자리예요. 45,500원대면. 그러면 지금 이 구간에서 이거를 더 들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이 구간에서 좀 빠져나와야 되느냐 이 부분인데 비중이 50%면 너무 크세요. 어머니. 예. 그러니까 이게 내일 이게 루머로 그치면 내일 아마 41,300원대까지 반등이 올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 비중 10%라도 줄이세요. 아시겠죠? 예. 네, 비중 줄이시고 그 다음에 관망을 해보세요. 그래서 비중을 일단은 10%든 20%든 줄이세요. 그러니까 비중 지금 50%면 거의 30%대까지 낮추셔야 돼요. 반등시마다 매도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예, 그래 놓고 다시 어디 구간을 노려야 되는가 하면 이 구간으로 다시 밀릴 때, 즉 4만원대 초반대 밀릴 때 다시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 쓰셔야 돼요. 4만원 초반대. 예.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41,500원 부근에서 파시고 다시 4만원 초반, 즉 41,100원, 200원대에서 다시 사는 전략이에요. 예. 아시겠죠, 어머니? 예. 메모해 놓으세요. 4만원 초반에서 재매수하고요. 예. 41,500원에서 1,300원 사이에 비중을 축소하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매도 먼저입니다. 그 다음 매수예요. 비중 여기 더 늘리시면 안 돼요.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예. 예, 저희가 말을 못하거든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화질을 갖고 있는데요. 화진이요?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매수가는 5,460원입니다. 비중은요? 50%예요. 50%요? 예. 지금 한 20% 넘게 좀 수익 중이시네요? 예. 그래서 네, 어떤 부분들이 좀 궁금하셔서. 매도 시점을 좀 문의하고 싶어 전화드렸습니다. 매도 시점이요? 예. 자, 그러면 처음에 지금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한 25% 정도 수익 중이세요. 그죠? 예. 매수하신 혹시 이유가 있으세요? 그때 자동차 부품 하고 화장품 관련주를 하고 해서 주문했습니다. 자, 일단 매수는 상당히 좀 잘하셨습니다. 지금 화진 예. 같은 경우는 자회사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있는데, 예. 그 성장 기대감이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예. 아니라, 일본 시장, 일본 기업에서도 이 화진에 대해서 투자를 했죠? 예.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성장성을 믿고서 지금 투자를 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예. 큰 폭의 좀 성장을 했었는데 이 상승을 했을 때의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자, 차트를 보시면 올해 1월 달부터 상반기까지 꾸준하게 상승을 했어요. 예. 그런 상승한 이유를 보게 되면 지금 이 거래량 보게 되면 검정색 선하고 빨간색 선 보이시죠? 예.
이걸 보게 되면 외국인들과 기관이에요. 검정색 선이 기관이거든요. 빨간색 선이 외국인이고요. 예, 예.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꾸준하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상승을 했어요. 아, 예.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횡보를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주가도 마찬가지로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아요. 예. 그럼 결국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결국에는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매수를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우선 25% 정도 수익 중이신데 예. 지금 확인 자리대를 보게 되면 한 6,500원 정도예요. 이 예. 6,500원 자리대가 이탈되게 되면 조금 더 밀려내릴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챙겨놓고 리스크 관리 하에 해야 될 자리대를 약 한 6,500원 정도 잡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7,900원 정도를 일단 1차 목표치를 한번 설정해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거기에서 이제 상승을 할 때는 수급적인 체크를 가끔가다 좀 확인 좀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도 정답, 오답을 보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정답, 오답도 보내시지만 오늘 상담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지금 갈팡질팡 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지금은 공포를 매수하는 자리입니다. 그 점 분명히 참고하시고, 너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지금은 포트를 재편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곡의 힌트 5곡에 6곡에 맞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5번째입니다. 산화 제한 정책이고요. 그리고 먹거리라고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우리 애기들이 먹는 거죠. 분유입니다, 분유. 근데 이 분유는 매일 먹는 음식이죠. 매일입니다, 매일. 매일 먹는 음식이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하시죠. 뭐 거의 다 그냥 하세요, 하시네요. 빨리 예. 6번째. 예, 이 회사의 제품은 앱솔루트 명작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앱솔루트 유기농 궁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네. 매일 먹죠, 그죠? 그렇죠, 예, 네. 애기들이 매일 먹죠. 예. 그렇죠. 예. 예. 좋습니다. 뭐, 힌트 거의 다 주시네요. 그렇죠. 예.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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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분! 목소리가 아유. 듣기 싫은가 본데요. 네, 제 목소리가 굉장히 듣기 싫으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 GS건설, 문자 상담 빠르게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S건설을 굉장히 오래 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지금, 8만원대 거의 지고 계신데요. 이 종목 지금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다는데, 자, 81,200원이 매수가네요. 예, 비중은 15%고 굉장히 오래 지고 계셨어요. 이게 그러면 2012년도에서 쭉 이래 내려오셨는데, GS건설, 건설 경기 지금 아직까지도 불황에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경기가 불황에서 화랑으로 넘어가려면요, 그 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마진율이 좋은 큰 평수대의 아파트가 인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GS건설의 어떤 해외 수주 소식이 굉장히 강하게 들려야 된다. 아직까지 건설 경기는 업황이 화랑 쪽으로 턴된다기보다는 불황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종목을 물타기에서 빠져나오시겠다는 전략보다는 그 물타기 하실 돈으로 다른 종목을 매수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겠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이 종목 빠져나오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 입장이라면 이게 충분히 지금 가격대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올라올 가능성은 있어요. 자, 바로 여기가 지금 박스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단기적인 박스권이죠. 그러니까 38,000원하고 26,000원 사이인데, 지금 33,000원 가격대예요. 근데 이 구간을 쉽게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38,000원대를. 그렇다면, 여기서 저는, 이 종목을 차라리 비중을 확 줄이셔서, 손절하겠다 생각하시고, 손절하시고,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포트를 재편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3.75% 조금,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저평가되어 있지 않느냐에 대한 인식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인식적인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나오려 그러면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아직 실적 뒷받침되는 구간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저는 빠져나오시거나 안 그러면 38,000원에서 전량 빠져나오시는 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타기 절대 하지 마세요. 예. 자, 예.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니온 쿠첸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리온 쿠첸이요? 네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매수가는 이제 여러 번에 매수해갖고요. 네네. 한 6,500원 정도 되고요. 네. 비중은요? 비중은 40에서 50% 정도 돼요. 40에서 50% 정도요? 네네. 오늘 좀 당황하셨겠어요. 좀 많이 빠져가지고요. 네네. 예, 어떤 부분들이 좀 궁금하세요? 이제 며칠 전에 보니까 이제 네. 올라가는 그림 같아가지고. 네. 좀 올라갈 줄 알았는데 너무 또 갑자기 며칠 동안 빠져가지고. 예, 오후장에 코스닥 시장 자체가 많이 갑작스럽게 좀 밀리는 모습이었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 리온쿠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장기적인 하락 추세대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추세 라인 때는 상승 추세를 꺾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약간 좀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지금 장대음봉이 좀 나왔다라는 거는 좀 씁쓸한 그런 캔들의 모습이거든요. 결국에는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6,500원 정도가 지금 매수 단가라고 한다라면 약 한 3% 정도? 그 정도 좀 손실권역이실 거예요. 그러면 우선 리스크 관리를 좀 보게 된다라면 지금 잘 때 사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매도를 해놓고 봤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선적으로는 좀 여유 있게 보게 된다라면 5,800원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5,800원대가 이탈이 되지 않는다라면 아마도 박스권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그럼 결국엔 5,800원대에서 약 7,300원 정도대 이 자리대까지는 어느 정도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과거에 뭐 1,000원대에서부터 8,000원대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은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간 조정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거든요. 대신에 추가 매수는 하지는 마세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좀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가급적이면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즉, 매수가 위로 아마 내일 시도가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한 6,600원대 요 정도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50% 가까이 되시니까 여기서 30% 줄이세요. 그 줄여놓고 난 다음에 나머지 물량 한 7,300원 정도까지만 끌고 가보시고요. 다른 종목군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간을 기다리면 되겠어요? 아마도 내일 정도의 반등이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니, 7,000원대까지. 7,300원 정도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아마도 2월달은 좀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제가 제시를 해드린 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네. 네. 예,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당첨되신 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82님, 3008님, 1316님, 1130님, 0101님, 예, 당첨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벤트에 당첨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저희 멘토링 서비스를 활용해서 많은 수익 걷어가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강연회가 이번 주말에도 있고, 또, 다음 주 주말에도 또 있네요. 강연회, 이번 주 주말부터 고지를 좀 해주시죠. 예, 우선 일단 이번 주 주말입니다. 이번 주 주말에, 정예클럽, 그리고 정예사단하고 예병군 멘토가 아니죠. 김도영 멘토 함께 강연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고요. 오후 2시입니다. 장소는요, HMC 투자증권 지하 1층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하철 5호선, 9호선, 여의도역 3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요. 첫 번째 골목에서 우회전을 딱 하셔서 100m 정도만 내려오시면 바로 HMC 투자증권이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문의 전화는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좋은 말씀을 드리니까 꼭들 많이들 참석을 해 주시고요. 또 이제 지방 강연회 저희가 이제 순회를 좀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올해죠. 올해 2월 15일입니다. 2월 15일 16일 오후 2시에 대구와 부산에서 강연회를 진행을 합니다. 자, 2014년 승부 종목 그리고 특급 종목 한꺼번에 공개가 되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자, 2월 15일은요. 토요일이죠. 오후 2시입니다. 영남일보 옆에 대구벤처센터 2층에서 진행을 합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일요일은요. 2월 16일입니다. 2월 16일 오후 2시고요.
부산일보 10층에서 진행을 합니다. 부산 지하철 1호선 부산 진역 5번 출구와 7번 출구로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참가비 또한 마찬가지로 무료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도 저와 예병군 멘토 그리고 김도영 멘토 함께 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또 지방의 팬분들을 위해서 직접 움직이기로 했으니까요.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 대안주 공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강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인터넷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오늘 대안주가 매일 유업이었네요. 여러분, 이 대안주에 대한 전략,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궁금하신 점, 그리고, 못다 하신 종목 이야기, 바로 이 시간이 끝나고 난 이후 4시부터 샘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우리 정재원 멘토님께서 공개방송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접속하셔서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명확하고, 상쾌한 그런,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